오늘은 제가 공중보건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공중보건의는 2008년에 제가 한의대 면허를 따면서 바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통영의 사령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섬이었지요. 그 당시에 경남에 티오가 총 26개가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세 번째를 뽑았습니다. 맨 뒤에 분은 그 보건소장님이 깐깐하기로 유명했던 진주로 갔고, 그 다음은 욕지도로 갔고, 그 다음이 저였습니다. 사령도는 저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등산으로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등산객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등산을 왔죠. 그 당시에 사령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이 옥녀봉이라는 봉우리였습니다. 그 봉우리에 올라가면 남해 바다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사령도의 금평면 쪽에 있는 보건지소였습니다. 그 보건지소에는 저랑 의과 선생님 한 분이 총 두 분이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넓은 섬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이 저희 보건지소였지요. 그래서 섬에서 아픈 사람들은 전부 다 저희 보건소에 왔습니다. 어떤 날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밤 낚시를 하다가 그 트라이포트에서 낚시꾼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깨져서 머리를 봉합을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저희 보건지소에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보건지소 위에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과 선생님은 급하게 옷을 차려입고 내려가서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도의원이 섬에서 연설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중풍을 맞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급하게 저는 그 도의원을 부축해서 통통배를 타고 통통배 안에서 손발을 주무리면서 팔사혈이라는 혈자리를 침을 넣으면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통통배를 타고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통영시에 있는 큰 2차 병원으로 가서 비로소 골든타임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하고 좋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도의원은 나중에 좋아지고 나서도 저희 섬에 찾아와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섬은 총 다해서 인구가 2,000명 정도보다 안 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섬에는 흑염소들이 지천으로 뛰어다녔고 산에는 멧돼지들도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마을의 청년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멧돼지를 잡아먹는 파티에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련한 추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제가 집으로 가는 것이 낙이었는데 어떤 때는 비바람과 폭풍이 불면서 갑자기 모든 배가 다 끊겨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섬에 남아서 휘몰아치는 파도를 보면서 이번 주에는 가기 글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유배된 선비들이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섬에서 1년간의 복무기간을 마친 후 저는 육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육지의 마산이라는 도시, 지금은 이제 창원시죠. 그쪽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발령받았는데요. 요양병원은 보건지소에 비해서 좀 더 급여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섬에서 생활을 1년 동안 했던 저에게 있어서는 천국과도 다름없었지요. 저는 남는 시간에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작은 허름한 골프장이 있었는데요. 골프장을 등록해서 의과 선생님이랑 같이 골프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요양병원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두 번만 회진만 하면 진료가 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에 시작했던 주식 투자가 점점 나중에는 간이 커져서 5천만 원, 1억 이상의 큰 금액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1억이라는 큰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용투자를 통해서 돈을 당겼었죠. 그 정도로 겁이 없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의과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같이 근무했었던 형들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당시에는 저는 주식이 재테크로서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보았고 가장 빨리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착각이 깨진 것은 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골프 연습장에 1시간 동안 갔다 온 사이에 그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주식은 갑자기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무려
5% 이상이 빠져 있었죠. 저는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되나. 아, 이제 10년간 내 인생은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일주일간의 꿈같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주는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님, 기업 실적은 오르는데 왜 주식은 반토막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 주식 담당자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꼽히는 폼이 오면 올라가겠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개 개미는 결코 시장의 흐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가슴은 타 들어갔습니다. 돈 욕심도 많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저였습니다. 그런 만큼 주식창에 찍혀있는 마이너스 50%라는 글자는 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것도 모두 제가 번 돈이 아니라 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뚫은 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아내에게 고백했는데 아내는 충격으로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지 라고 말하면서도 같이 함께 갚으면 되지, 나도 돈 벌잖아,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부 일을 마칠 때쯤 취직을 준비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원했던 한의원의 보원장 급여는 다른 데보다 약 50만 원이 많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한의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처음에 저를 부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전 원장님은 참 인상도 좋고 저희 한의원에서 오랫동안 2년 이상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숨에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의원을 제가 불과 10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빨리 기원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기원하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표 원장님께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기원이란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부원장으로 있었던 한의원은 부산에서도 네로라 하는 큰 규모의 한의원이었습니다. 부원장들이 5명이나 있었고 환자 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시 그 한의원은 바다 근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일로 뱃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환자들은 다양한 병명을 달고 왔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지만 환자는 그저 단지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왔습니다. 그 병명을 진단해내는 것은 의사의 몫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모든 것을 믿고 저에게 맡겼습니다. 임상 경험도 전혀 없는 초짜 한의사였던 저에게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환자들을 보면서 해부학책을 하나하나 펴놓고 그날 제가 치료했던 혈자리를 짚어가면서 매일 공부하고 복습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료하다 보니까 제 환자들은 차곡차곡 늘어났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과에서 저희 과로 전과에 오는 환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전대성 원장이 진료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과를 맡고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40명으로 보았던 평균 환자들이 나중에 제가 마칠 때는 70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상 저희 공중보건의와 보원장으로 취직했을 때의 첫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개원일기와 제가 개원하면서 부딪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